안녕하세요. 김윤겁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끔찍해서 화가 납니다. 집값 심판의 날이 왔다. 경기 침체발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가 더 벌어지면서 올 겨울부터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6월 1일 부도설이 확산되는 가운데 부채 한도가 증액이 되지 않으면 수백만 명 실직, 기업과 금융 파산이 닥칠 것입니다. 5월 이후 집값이 잠깐 반등하겠지만 하반기에 전세 대란, 건설사, 대출 상환, 은행 부실이 터질 것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너무 끔찍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화가 나는데요. 집값 심판의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네요. 여기 보면은 지금 미국 국가부도설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심각합니다. 지금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서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막을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자, 이제 여기 한번 보실래요? 매수 타이밍이 언제일까? 이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다들. 자, 분명한 사실은 이제 제가 판단하자면 결론부터 내자면 매수 타이밍. 일단 23년 6월 24년 1월, 25년 1월 이렇게 잡아놨는데, 자, 일단 최소 올 겨울에 잡아야 한다. 아니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지역별로 다릅니다. 입지가 떨어지는 곳들은 빨리 매수하면 안 돼요. 거기는 2, 3년, 4, 5년까지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자, 상승문자들은 23년 6월, 자, 지금 현재 집을 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근거는 있어요. 볼까요? 자, 지금 집을 잡아야 한다는 이유, 5월 집값 반등, 지금 반등하고 있느냐? 맞아요.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고, 제 생각에 한국 부동산원 기준론이라면 아마 이번에 5월 달 중에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5월 집값 반등, 그리고 주요 지표도 아직은 뭐 다 회복한 건 아니지만 이 바닥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와줘야 하지만 그래도 이게 올라와 준다는 거예요. 여기를 돌파했다면 완전히 플러스로 전환이 됐겠죠. 거래량이라든가 시세라든가 실거래가라든가 심리지표, 매매, 자, 이런 지표들이 지금 회복 중이고, 상승거래 놀라지 마세요. 자, 상승과 하락거래, 상승거래가 57%. 즉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들 바닥 기준으로 올라간 것들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많다 이거예요. 이미 역전된 상황입니다. 여름에 집값 계속 뛰었어요. 이따 표를 가르쳐 주겠지만 이걸 근거로 뛴다. 그런데 이게 잠깐 뛰는 게 뛰는 거냐? 이 소지가 남았죠. 자, 24년 1월 올 겨울입니다. 반등 후에 이제 여름에 약간 올라갔다가 하락세를 갈 것이다. 핵심 지역은 바닥을 칠 것이다. 왜? 핵심 지역은 너무 안 빠졌어. 강남이라든가 용산이라든가 뭐 이런데, 분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덜 빠졌어요. 덜 빠지면 덜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빠질 것 같아요. 올 겨울에. 그런 데는 잡지 마세요. 정책 금리, 이게 정책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이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빠르면 올 겨울 또는 내년 초에 올라가지 않을까. 자, 겨울 집값, 겨울만 되면 하락하죠. 그래서 겨울에 팍 빠질 때가 타이밍이다. 자, 그 다음에 25년 이후를 줄기차게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이클도 그렇고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요. 여기 보실래요?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 지역 차별도 심화돼. 서울은 미리 뛴다고 할지라도 다른 곳들은 뭐 5년 떨어질 수도 있고 10년간 안 뛸 수도 있다. 자, 모든 지표가 위험합니다. 지금 회복 중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정상 궤도를 밟지 못했어요. 경제 금융도 불안합니다. 만약에 어떤 은행이 터져버리거나 어느 나라가 터져버리거나 그러면 박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번에 여름만 되면 폭등, 23년 여름에도 뛴다. 그렇지만 볼까요? 2015년 기준으로 여름에 이게 빨간 거 보세요. 이게 빨간 거 이렇게. 자, 그래프 보이시죠? 이렇게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렇게. 그리고 이 파란 막대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많으면 보통 많이 뛰고, 거래량이 적으면
보통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자, 빨간 거 봤더니 여름에 뛰었네요. 7월하고 1월이 이렇게 같이 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6년 여름에도 뛰었고, 17년 여름에도 뛰었고, 18년 여름에도 뛰었고, 19년, 20년, 21년 쭉 다 뛰었다가 22년에만 떨어졌어요. 작년 여름에만. 왜? 하락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23년 현재, 자, 여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죠. 5월 현재. 아마 플러스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폭등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 상승? 반등? 이 정도. 그러면 이제 파란 거 보세요. 자, 1월 달만 되면 이렇게 약속이라도 한 듯이 진짜 떨어졌잖아요. 특히 22년 1월 달은 아주 대폭락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겨울에 많이 빠졌죠. 22년 12월에서 23년 1월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지금 이제 서서히 반등해서 올해는 아마 여름에는 뛸 것 같고 또 23년 겨울에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그게 절호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게 굳이 이거를 꼭 꺼내고 싶지 않아도 너무 일치하니까 이 데이터만큼 정확한 거 없잖아요. 왜 여름에는 뛰고 겨울에는 떨어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사람이 아무래도 이게 수목이 무성하고 보기가 좋을 때가 여름입니다. 겨울은 황량하고 춥고 뭐 집을 막 잡아야겠다 할 정도의 어떤 분위기가 아니야. 그런 것도 크게 심리적으로 좌우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오늘의 키포인트죠. 한미 금리 역전 문제점 5가지. 자, 마침내 또 미국이 안 할 것 같더니 또 했어요. 보실래요? 자, 이 빨간 겁니다. 지금 미국이 0.25였었어요. 언제까지? 약 10년을 0.25밖에 안 했던 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번에 0.25 인상이 약 5.25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보실래요? 쭉쭉쭉. 우리나라는 3.50입니다. 결국 역사상 최대 금리 차이인 1.75%나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도 한국은행은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심각한 위기에 당하게 돼요. 물론 금리를 올리는 것과 금리를 내리는 게 이게 진짜 어려운 선택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1.75%는. 이렇게 심한 다른 나라가 이렇게까지 벌어질 정도로. 이거 너무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환율이 급등해요. 환율이 급등하면 또 이거 막으려고 외환 보유고 쓸 거 아니에요. 외화가 유출됩니다. 이제 잘 나가던 주식 다 빼고 외국인들이 빠져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물가 급등. 물가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좀 안정화된다고 하니까 금리를 안 올리는데 물가가 빠르게 빠지겠습니까? 주가도 혼란이 생기게 돼요. 원래는 뛰어야 정상인데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리고 수익 악화, 대량 실직. 각 기업들이 수익이 아주 악화가 돼요. 타산이 맞지는 않는 거죠. 바로 이 5가지가 극에 달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 금리를 올리네 마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금리 올릴 때는 우리나라가 여기 먼저 올렸어요. 그렇죠? 먼저 올립니다. 왜? 금리 올려갖고 나쁠 건 없으니까. 근데 금리 내리는 것은 먼저 못 내려요. 이렇게 내렸다가는 돈 다 빠져나가 버려요. 이 5가지가 심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좀 몇 번 내려야 우리나라가 따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뻘쭘했는지 자, 올해는 금리 인하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왜? 미국이 이렇게 금리 차이가 지금 심한 상황에서 한미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미국이 몇 번 인하를 해야 할 텐데 올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까요? 할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자, 이제 꼭 기억하세요. 이래야 집값이 뜁니다. 이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집값이 지금 올라가네요.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왜? 지속이 힘들어져. 지속이. 여기 보실래요? 기준금리가 적어도 2%까지는 내려와줘야 이게 집값이 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야 대출금리가 2, 3%로 안정화되니까. 그 다음에 성장률도 2% 흑자로 전환돼야 합니다. 지금 무역이 13개월 연속 아주 심각한 적자. 자, 여기 보면 성장률도 지금 1.5인데 1%까지 추락할 수 있겠어요. 대만한테도 지금 역전됐습니다. 국민소득이. 일본을
제치기는커녕 대만한테 추월당했다고요. 자, 흑자 전환. 바로 이 상황이 와야 벗어나야,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야 집값이 이제 롱런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해외 시세가 2% 정도 올라가줘야 돼요. 해외가 플러스로 전환되고 그것도 안정적으로 올라가줘야 돼요. 우리나라도 같이 가겠죠. 여기 보시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칸디나비아 반도, 바로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하고 거의 일치하거든요. 집값 사이클이. 여기 보시면 서울 거래가 5천 건은 돼야 돼요. 지금 2천에서 3천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5천 건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3개월 연속 지속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 전세가율이 60% 회복돼야 돼요. 지금처럼 50% 돼갖고는요, 누구 갭 투자도 안 해요. 돈이 너무 들어가. 특히 강남은 40%. 강남이 뛰어야 뛰는 건데 이제 돈 있는 사람밖에 못 질러요. 강남은. 갭 투자, 다주택자들이 매입을 해줘야 하는데 매입을 안 하고 있어요. 자, 미분양 3만으로 축소돼야 합니다. 지금 7만, 거의 8만 가까이 되잖아요. 7만 5천. 이게 10만까지 아마 어떻게 갈 건데 3만까지 축소돼야 돼요. 그런데 요즘 미분양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지금 분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양을 한 번씩 하면 고분양 때리고 있어요. 배짱도 두둑하죠.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다 뽑았는데 이 6가지 중에 지금 하나라도 뭐 된 거 있나요? 이게 돼야 집값이 본격적으로 뛴다고요. 잠깐 반등은 의미가 없다고요. 건설사, 부도 3가지. 건설사가 부도 날 가능성 아주 높아요. 지금 몇 개 막 터지고 있고, 또 건설사 부도는 은행 부도하고 직결됩니다. 집값 폭락 가장 심각한 거. 여기 보시면 건설업계 떠드는 5월 위기, 5월부터 이제 하반기까지죠. 자, 미분양까지 급증했는데 미입주도 늘어났어요. PF 부실이 제일 큽니다. 자, PF 대출, 토지 매입 자금, 그리고 수분양자 중도금도 다 지금 대주고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 개발하는데 또 시행사 대출, 바로 이러한 것들을 PF 대출 받았는데 못 갚아버리는 거예요.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은행은 또 돈을 안 줘. 여기서 끝나버려. 여기 보세요. 자, 건설사 채권 만기, 또 브릿지론이라고 뭐 15% 이상 이렇게 비싸게 대출을 받는 거 있어요. 이것도 만기가 다가오는데 못 갚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5월부터 하반기에 급증할 예정이라서 이제 건설사, 은행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미분양 볼까요? 전국 미분양. 자, 22년 10월 달 4.7만이었던 게 1년 후에, 1년도 아니죠. 6개월 후에 7.2만으로 확 늘었고,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세요. 악성 미분양. 준공한 다음에, 입주한 다음에 미분양 무려 8,650가구, 10,000건에 가깝습니다. 예전에 미분양 자체가 10,000건밖에 안 됐어요. 악성 미분양은 거의 없었고요. 근데 지금은 미분양도 72,000, 악성 미분양도 8,600. 미입주도 문제입니다. 왜? 입주를 안 하게 되면 돈을 못 받아요. 건설사는 돈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자금 회전이 되면서 살아나는데 이 개인들이 돈을 연체가 돼버리는 거야. 전국 입주율. 자, 22년 1월 달 85.1인데 딱 1년 후에 63.3%로 확 줄었어요. 10 중에 4개는 지금 입주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40%는 지금 건설사가 돈을 못 받아서 헤매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돼요. 기존 주택이 매각이 안 됩니다. 세입자도 지금 안 돼요. 잔금도 지금 문제가 돼요. 이래서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은행 돈줄이 막히고 분양자 잔금이 연체가 되면 건설사는 결국 부도를 낼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한국은 총체적 위기, 아까 미국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안전하진 않아요. 어차피 전 세계가 다 위험해요. 왜? 경기 침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후유증,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3년 이내에 일어날 우려. 벌써 이제 뉴스가 계속 그런 말들을 해내고 있죠. 국가위기, 정부부채 급증 55.3%, 20조나 세수 부족, 부자 감세하고 자꾸 쓸데없는 데 퍼주고, 너무 지금 현 정부는 쓸데없는 데 퍼주는 것 같아요. 자기 돈으로 퍼줬으면 좋겠어요. 국민 세금으로 하지 말고. 경제 붕괴 위기도 있습니다. 자, 성장률 1.5%, 적자 744억 달러, 13개월 연속 적자, 무역 적자, 이거 심각한 거. 이렇게 되게 되면 외환위기 터져요. 자, 세계경제 위기, 세계경제 어느 나라도 터지면
아까 미국이 진짜 위험하다고 했어요. 지금 중국보다 위험합니다. 금융불안, 경기 침체, 금리 불안이 동시에 터지겠죠. 기업 위기, 한계 기업, 제조업은 27%, 서비스업은 31%가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셋 중에 하나가 기업 대출, GDP 대비 112%, 건설업, 이금융권, PF가 특히 심각하죠. 소상공인, 도산 위험이 124만 명, 1인당 빚이 3억인데 지금 이미 도산한 곳들이 많아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이런 말 들어보셨죠?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돼요. 개인 회생도요. 나는 빚을 끝까지 갚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끔찍할 수도 있겠지만 왜? 빚 내가지고 못 갚습니다 하고 이렇게 배째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걸 누가 갚아주는데? 국민들이 갚아줘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국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는 탕감이 될지 몰라도 원금은 다 갚게 해야 돼요. 가계 위기, 가계대출 1757조, 105%. 변동금리가 더 많아서 더 위험하죠. 근데 전세 플러스 가계대출은 2922조, GDP 대비 156%. 가계대출, 전세, 가처분 소득 303%. 여러분들 전세도 대출인 거예요. 전세 대출 맞아요. 주인은 대출을 받고 집을 샀다고 생각해야 돼요. 전세도. 지금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이 전세제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가계가 위험한 거예요. 대출이. 2023년 주요 리스크. 그럼 6가지 정리해 볼까요? 올해 상반기 리스크. 가장 큰 게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상환 부담.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시장 침체. 이걸로 인해서 집값 폭락으로 인한 건설사, 은행권 부실, 개인 부실. 그 다음에 금융기관 대출 및 우발 채무 현실화, 대규모 자금 인출 가능성, 뱅크런을 말하죠. 미국처럼. 그 다음에 기업의 업황 및 자금 조달 여건 악화. 특히 건설사는 돈을 지금 받을 수도 없어요. 그 브릿지론도. 그걸로 인한 부실 위험 증가 거의 42%. 그 다음에 국내 금융 유한 시장의 변동성. 지금 너무 미국하고 금리차가 확대된 이 자체가 달러, 외환시장을 상당히 지금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상수지 적자가 지금 지속된다. 이제 처음으로 떴어요, 이게. 지금까지는 뭐 외환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회복될 조짐도 안 보이고 있고. 미국 6월 1일 국가부도 중국보다 위험하다. 이거 보세요. 자, 이게 지금 CDS 프리미엄이라고 여기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빚을 갚지를 못하면 6월 1일 날 부도납니다. 미국. 그런데 바이든은 강경해요. 지금. 안 갚아주겠다. 그래서 의회하고 설전을 지금 벌이고 있죠. 자, 지방 정부하고도 중국보다 불안한 나라 CDS 시장 미 디폴트에 배팅하는 이유. 배팅이 늘어났다 이 말이죠. 여기 보시면 자, 이 녹색이 제일 위험했네. 이게 중국이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중국이 경제위기 터질 거라 했는데 최근에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파란 거. 우리나라도 만만치는 않았는데 그나마 지금 약간 이제 경고 정도 수준. 미국 보세요. 미국은 그래도 안전했었는데 여기 치고 올랐고 여기에요. 1등이에요 지금 미국이. 미국이 CDS 시장에서 디폴트 위험성이 가장 높습니다. 또 미국은 기축국가라서 다른 나라들은 벌벌벌 하거든요. 경제위기 터져도. 물론 미국도 뭐 좋을 건 없지만 기축국가 이것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이제 소득 대비 주택국가 비율, 실거래가 지수, 생애주택 매입,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보시면 서울은 12배입니다. 경기도 인천은 8배입니다. 서울이 거품이 아주 심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경기도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약간 반등 중.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생애 최초로 집을 매수하는 자가 확 줄어버렸어요. 이렇게 역대 역사상 통계상 최저입니다. 보시니까 상승장 여기가 많이 오른다. 자, 서울 2015년부터 18년 자 3년 동안 뛰었을 때 봤더니 서울은 1억 7천 뛰었고 그 다음에 수도권은 한 8천만 원 뛰었고 지방은 에게 1,000만 원 뛰었네요. 이거 보시면 어디에 투자해야 한다는 게 딱 답이 나오죠. 유가 5% 급락. 한동안 이거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했는데 너무 또 추락을 했어요. 너무 추락해도 문제가 됩니다. 경기 침체 아주 심각해진다는 거니까. 자, 이제 이렇게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액션을 취하겠습니까? 부동산 흐름상 5월 이후 반등하다가 경제 폭탄으로 2차 하락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여름을 주시하십시오. 감사합니다.